안녕하세요. 파랑반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우는 아이들을 그치게 하는 훈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우선 왜 우는 걸까요?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울면 부모님이 들어줬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 울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언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. 내가 울기만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의 불편함을 다 해소시켜줬거든요. 근데 아이들은 자라게 되면서 언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. 언어라는 것을 접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될 타이밍이 오면 양육자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. 아니, 울지 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우는 거야? 라고요. 아이들이 커가면서 요구가 더 다양해지고 그걸 잘 모를 때 우선은 진정시키기 바쁩니다. 안 해줄 거야. 이러면 나쁜 아이야. 또는 알았어 사줄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.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죠. 이렇게 우는 아이.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제일 첫 번째는 우는 상황을 파악하기입니다. 아이에게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맞는지 또 물어보세요.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라고 표현할 겁니다.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빨리 알아야 해요. 두 번째는 입장을 알려주세요. 뭐뭐가 필요하구나. 지금 선생님이 또는 엄마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바로 누구 얘기를 들어주도록 할게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입장을 알려주지 않고 바로 아이에게 관심을 줄 수 있을 때는요.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기다려주기입니다. 감정을 추스릴 시간을 주는 거죠.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으로 등을 쓸어주거나 토닥토닥 해주거나 하고 그런 방법이랑 같이 기다릴게 라고 짧게 이야기를 한 후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. 그래야 아이들이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. 네 번째는 울지 않고 요청을 할 때 들어주는 방법이에요.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요.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.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고 해요. 이때 늦게 충족시켜준 상황에 대해 미안하다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.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미안해하네? 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딱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공감해주고 끝내버리게 되면요. 행동이 규제가 될 때마다 모면하는 방법으로 우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돼요. 밖에서 보면 우는 아이들이 많이 보이죠. 왜 사람이 많으면 엄마나 또는 선생님이 바로 내 말을 들어주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거든요. 공감은 해주되 상황은 빨리 발견을 하되 허용 안 되는 행동은 바로 훈육을 하셔야 합니다.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누구누구가 걱정돼서 다칠까봐 다른 친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누구누구가 들을까봐 너무너무 걱정되고 속이 상했어. 누구누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.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. 그래줄 수 있을까?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좋은 행동이 반복이 되겠죠. 위의 사항은 네, 맞습니다. 위의 방법은 나 전달 방법이에요. 나 전달법. 상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요구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대부분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
양육자는 언어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는 아이를 달랠 때 유형별로 지도를 해볼까요? 우는 상황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. 첫 번째, 좌절하거나 또는 실패를 했을 때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은 짖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의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럴 때는 꼭 성공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.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, 그리고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죠. 선생님의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도 가위질을 많이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어. 근데 가위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가위질을 잘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할 때 또는 무서울 때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.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다독이거나 또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경험을 점차 늘려주시면 좋습니다. 세 번째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울지 않을 때 이야기를 해야 들어줄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울기 시작할 때 무관심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. 절대 당황해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대신에 평상시에는요,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.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우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우선 말을 안 듣는다.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라는 표현보다는 잘하는 것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잠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뭐뭐 하고 나면 뭐뭐 하기 전에 누구누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난 후에 라는 표현을 쓰고 반드시 아이에게 돌아오셔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육아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.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. 훈육 방법이 상황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. 읽고 나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